임혜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베테랑 재무 상담사이자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인 이영주 작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반갑습니다. 네. 부익부 빈익빈 뭐 어제 오늘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점점 심화되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처를 해야 할지, 대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익부로 가는 방법을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 자산에 집중하라. 네. 네. 자본주의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걸 이제 인정했으면 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량 자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네. 자, 그러면 우량 자산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강남의 아파트를 따지면 아파트죠.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강남에 강남. 있는. 그렇죠. 근데 강남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강남을 지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너무 비싸지고 이제는 거기 강남에 살려면 종부세 그냥 1년에 1억은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1억씩 그냥 내고 살아야 돼요. 네. 네.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우량자산을 살 것인가 네. 라고 고민하는 차에 이제 주식시장을 봤더니 네. 주식시장에 우량자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량주들? 근데 요즘 주식 때문에 사실 걱정 많거든요. 네, 다들.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변동을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자산의 흐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우량자산, 주식시장에서 우량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 삼전? 네, 1등 삼전? 주식. 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 다 좋은 주식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가만 보시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시는 거 아시죠? 네. 시가총액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네. 거의 550조에 육박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2,000조가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1이 한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더해도 네. 삼성전자가 안 돼요. 그래요. 1등이 전체 시장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2등이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2등이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걔가 비중이 얼마냐면 시총의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는 기형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기형 자본주의 국가. 너무 이렇게 하나에 쏠려 있는 그렇죠. 하나에 치중돼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테슬라 비슷비슷한 것들 그렇죠.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뭘 투자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분산도 해야 되고 여러 네.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하나. 하나. 그리고 그 1등 주식의 과거 패턴을 보면 진짜 우량 자산답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어쨌든 1등 주식에 대한 집중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고객 관리를 하고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과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이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던 분들은 그냥 뭐 생각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그 주식 하시던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그 돈이 들어왔냐? 집 팔아서 들어온 돈이고 은행에 예금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두세 채 있는 분들이 하나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집 팔아서 들어온 돈하고 은행에서 예금이 들어온 돈은 이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 찾던 자산, 그분들이 이제 집값은 꼭점에 온 것 같고 은행은 더 이상 답이 없고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내 돈 가지고 날리긴 싫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발견한 자산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땐 오히려 더 방어력이 있는 살살 떨어져요. 그런 자산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자산이, 투자할 대상이, 종목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강남의 집, 삼성전자 주식 심플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두 번째 거 갈까요? 그럼? 네, 두 번째 갑시다. 심플한데? 직접 투자하라. 아, 네, 저는 펀드 같은 거 하거든요. 그죠. 펀드는 간접 투자잖아요. 네. 혹시 어느 펀드 아세요? 그 MS이라고 네. 자, 거기서 그건 소개해 주는데. 소개하는 펀드인데 뭐 해외 펀드도 있고 국내 펀드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ETF도 있고 펀드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이분은 거. ETF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ETF나 펀드를 투자하신다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 펀드가 다시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니까. 내가 사면 될 걸 괜히 수수료 내고 삼성전자 그렇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사도 수수료 나가지 않나? 안 나가요. 그거야 뭐죠? 주식 사고 팔 때 그 예. 증권사에 주는 돈이죠.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하시면 수수료 없어요. 이거 얼마나 주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 핸드폰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직접 사면 바로 다이렉트로 살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 없이 비용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맡겨가지고 돌고 돌아서 수수료 내고 삼성전자를 샀냐 이거죠. ETF. 그럴 이분이 필요가-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해외나 이런 데를 투자하신다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네. ETF나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내 투자하는 데서는 직접 투자하시는 필요 것이 없다. 더 좋고 예.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면 직접 투자는 위험해. 네. 그러니까 투자하면 날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실험도 했어요. 전문가들하고 원숭이하고 서로 실험시켜서 원숭이는 이렇게 막 치는 거고 전문가들만 고민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원숭이를 이기지 못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왜냐하면 이 주가를 맞추는 것은 내일 시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절반은 맞게 돼 있고 절반은 틀리게 돼 있는 데이터를 반복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잡주를 산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죠. 소문 듣고 사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정말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우량 자산에 집중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돌아서 간접 투자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내 펀드, 내 ETF에 잡주가 들어와요. 난 그러니까 작가님이 얘기하는 우량주라는 것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인데요. 그래도 뭐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자면 시가총액 10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10위도 저는 사실 작년에 너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시가총액 10위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이들이 사실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잡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꾸 그거 거래를 하잖아요. 단타를 치는. 네네네. 원래 우량주들은 장기로 묻어두는 거거든요.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꾸준히 거기 살아났죠. 그렇죠. 그냥 딱 사서 30년간 가지고 있었더니 10배, 20배가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수준이 어떤지도 봐야 돼. 그런데 너무 단타. 우리 같은 수준. 들어가서 물 흐리구나. 누나 우리도 단타는 안 해요. 단타는 못하지. 왜냐하면 단타할 여력이 없었어. 나 얼마 전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직접 투자할 만한 분위기도 됐다. 예. 그러니까 우량자산 투자하신다면 돌지 마시고 바로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서 그렇게 투자하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라. 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투자하다 보면은 얼마에 샀어, 얼마에 팔았어, 뭐 또 쉽게 얘기하면 뭐 너 얼마 땄냐? 얼마 그렇죠. 이러냐? 땄다 잃었다 그렇죠. 이거죠. 근데 노름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이건 도박장에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자꾸 수익률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주식 투자의 본질을 자꾸 들어가면 원래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우리 셀코TV가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셀코TV에 제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분한테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씩. 잘 되면 같이 이익을 쉐어하자. 네. 근데 투자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전화해서 조회수 잘 나왔어?
좀 잘 돼? 안 돼? 또 떨어졌어? 나 돌려줘. 나 그거 좀 빼야 되겠어. 예, 이런 거. 이거를 매일같이 문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아, 나쁘죠. 나쁘죠. 네. 아니 나를 막 믿고 투자했으면 네. 가만히 있어야지. 저 1년이고 3년이고 쭉 믿고 투자해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회사의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주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분산 투자, 간접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주주가 되는지 사실 관심도 없었고 간접 투자하다 보니까 맡겨서 샀지 내가 그 회사에 직접 주주가 된다는 생각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일 종목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회사의 성장과 뭐 이런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심사가 얼마 올랐냐보다 몇 주 갖고 있냐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패턴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내가 증권 계좌 열어봐가지고 어제보다 얼마가 더 벌었지? 이것만 관심 두면서 일희일비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서 이제 주주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수는 내가 팔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책에서 보면 그 아이들 사교육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사주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네. 책에서 썼는데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 봤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별로 안 보니까 네. 그냥 그만큼 잘하는 애였고 아빠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 자식도 당연히 머리가 좋겠지. 네.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뭐 스카이는 갈 거야. 네. 생각을 했는데 얘가 수학 시험 봤는데 60점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어. 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막 야단을 치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보냈어요. 네. 사교육을 전혀 안 시켰었어요? 뭐 대략적으로 시켰지만 뭐 아주 그냥 과목별로는 안 시켰죠. 참고로 저 이영주 선생님 IQ가 160 멘사 회원이십니다. 아, 네, 네. 머리가 좋다고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했더니 얘가 6개월 후에 수학 시험 봤는데 8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자, 학원을 6개월 다녔더니 60점이 80점이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20점 오르면 기쁜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수많은 학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아, 우리 애가 학원 보내면 되는구나. 더 보내야 되겠다. 아, 라고 그러면 아, 100점 나오게. 20점 더 오를 수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걔 공부하는 스타일을 알고 여러 가지 알잖아요. 네.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 학원 다니지 마. 왜요?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맞았는데 너 혹시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아빠 제가 열심히 해도 100점은 못 맞을 것 같아요. 그치? 학원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자, 그냥 두 분이 학부형이시고 다 자녀 키우셨으니까 네. 알겠지만 지금 대학 가려면 수학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스카이 가려면 거의 다 맞아야 될 거예요. 100점 맞아야 돼요. 예, 예. 하나 틀리면 힘들어요. 예, 맞아요. 네. 등급이 그렇죠. 나뉘어. 예. 네.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100점을 맞아야 스카이를 갈 수 있어. 예. 근데 100점을 맞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90점, 95점 맞을 수는 있어. 예. 근데 그러면 너는 스카이 못 가.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부터 학원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줄게, 아빠가. 네가 학원을 가게 되면 네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6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너는 어차피 스카이를 못 가. 그냥 그런 대학을 가서 그냥 그런 전공을 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학원 다니는 거에 학원비를 대느라 아빠는 그지가 돼. 그런데 누가 부자가 돼? 학원 선생이 부자가 학원 돼. 선생님 부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니? 아, 저렇게 얘기하시면 아빠라. 아니 애가 자극을 확 받겠는데? 학원 다니지 마. 대신에 지금부터 너한테 들어갈 학원비 100만 원. 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줄게. 어.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할 때 원금 기준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1억 만들어서 너 대학 졸업할 때 너 사업 자금으로 줄게. 그걸로 네가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그렇게 해. 그게 아빠 입장에서 부익부는 되지 않지만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야. 저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런 아버지의 제안에 아들이 대해서 아들의 받아들였죠. 반응. 네. 우리 애는 사실 학원 거의 안 다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뭐 기본적인 학원 다니는데 네. 둘째가 있거든요. 둘째. 네. 둘째는 지금 중학생이에요. 네. 둘째는 학원 엄청 다녀요. 걔는 걔는 공부를 걔는 잘하는구나. 그냥 100점이에요.
그럼 투자 개념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자식 둘인데 될성부른 방법이 나무에다 투자를 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인데 만약에 우리 방송 보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다 키우셨을 텐데 10년 전부터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샀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5천주예요. 5천주예요? 5천주. 지금 주가 8만 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씩 10년 산 거니까 원금은 1억 2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가가 올라서 지금은 원금 투자금의 기준으로 4억이 되어 있고요. 5천주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주당 3,000원 배당을 했으니까 얘는 배당 소득이 연간 1,500이 나와요. 허허. 그리고 얘는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네.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의 종이 돼요. 삼성전자의 종이 되면 이재용 아나운서 말고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걸 해야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가 되면 주총 가서 그렇지. 이재용 부회장 네. 회사 좀 똑바로 운영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자녀들에게 주식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평생 남의 회사의 종이 되는 법만 알려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대감댁의 노비가 되라 라고 알려주고 노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비를 들이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경쟁을 치열해서 어떻게 하면 저 집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깝긴 이 사회예요. 아까워.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바보짓 하는 속상하네. 것 같잖아요. 속상해. 그치. 돈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다 접고 다 같이 우리가 돈 모아서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늦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맞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력을 안 해요.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도 10년을 그렇게 꾸준히 사면서 한 번도 안 팔고 쭉 보유하는 사람이 정말 극히 일부다. 맞아요. 예. 그동안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확 올라갔을 때 팔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이 좀 필요할 때 또 팔고 싶고 그래서 야곱야곱 팔고 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참을성이 있어야 부익부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 저도 제 고객들이지 않습니까? 제 고객들은 바이 앤 홀드 사서 꾸준하게 가지고 계세요. 팔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한번 산 주식을 못 팔게 해요? 그렇죠. 계속 가지고 계셔라. 우량주니까.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중이 재물이 못 갖는다고 저는 매일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저도 타이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고객들보다 제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박막내 할머니가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주식 수익을 벌었다 이런 얘기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실 샀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 이게 너무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눈에 쫙 그 앱으로 쫙 들어와 있는데 그거 탁탁탁 그걸 지워버려. 그걸 지워버려? 궁금해 죽겠네. 그걸 어떻게 지워버려? 그 자산의 특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고 올랐고 우상향했고 주식도 올랐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부동산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사고 팔지 않잖아요. 맞아. 그렇죠. 힘들잖아요. 한번 사면은 오래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집이겠거니라고 살지 않습니까? 깔고 앉아있죠. 이게 실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연해요. 주식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사고 팔기. 부동산은 어렵고 그 방법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특징, 수익률을 결정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겠네요. 네.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 거고. 이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지. 네.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기보다는 제발 삼성전자를 사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이건 더 센데?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